자연 치아와 같은 모양에다 씹는 힘이 좋고 수명도 길다고 알려진 임플란트. 정말 그럴까요? 임플란트 이유를 자연미가 아니니까 썩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 임플란트를 한번 하면은 그게 그냥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이건 내 본의와 마찬가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심으면 영원할 거라 믿었던 임플란트. 그러나 방심하면 어렵게 심은 임플란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에 생긴 염증 때문이죠. 잇몸뼈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임플란트 주의염. 문제는 심각해질 때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뭐 아프고 뭐 그러고 통증 같은 건 느끼지 않고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저절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증이 생길 때까지는 모르죠.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임플란트 주의염은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거든요. 한번 오염이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영구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요. 관리를 잘 제때 받고 관리를 오래 하지 않으면 이 소중한 임플란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방치한 임플란트의 배신. 어느 날 갑자기 치아를 잃게 되는 임플란트 주의염의 공포에서 안전하게 나의 임플란트를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성근 씨에겐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표정에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남아있는 임플란트 윗니들을 제거하고 틀니로 바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아래 건 다 했고요. 그리고 위에는 임플란트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잇몸에 약해가지고 임플란트 심긴 심었는데 제 작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틀니를 하려고요. 위쪽에 심은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빠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임플란트를 이용해 틀니를 사용해왔습니다. 여기야 임플란트 하나 있어요. 이런 거에다 끼는 거예요. 요게 요 파란 게 조금만 찌그러져도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빠져버려. 그러니까 뭐 음식을 못 먹죠. 남아있는 임플란트마저도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그동안 심은 임플란트들이 빠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편한 일상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임플란트 하려고 한 8년을 이거 계속 치료했는데도 이 잇몸이 약하니까 이 임플란트 씹으면 빠지고 씹으면 빠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틀니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임플란트에도 이제 염증이 생긴 겁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냐 하면 보시면 요 주위에 이제 약간 빨갛게 다른 잇몸보다 약간 부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검사하는 깊이를 검사하는 건데요. 탐침을 이렇게 하면 좀 아파하시고 여기 이제 염증이 있어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 요런 식으로 지금 뼈가 다 안에가 녹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런 작은 힘에는. 원래 엑스레이에서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뼈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빼셨잖아요. 임플란트의 주위가 뼈가 다 녹을 정도로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고 요게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임플란트란 소실된 치아 자리에 티타늄 나사못을 심고 보철물을 얹어 치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으로 치아 뿌리의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 인공치근과 크라운을 연결하는 지대주, 치아의 역할을 하는 크라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치아에 치주염이 생기듯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 잇몸에만 염증이 있다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 하고 골 흡수가 진행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침, 세균 등이 엉겨붙어 염증이 생기면 잇몸 부종과 구취, 출혈과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이를 방치하면 치조골이 점차 녹아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빠지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원인은 결국에 치주염과 똑같습니다. 치아의 치주염도 세균과 치태와 치석과 이런 것들이 엉겨붙으면서 생긴 이 독소들 때문에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몸의 잇몸과 또한 치조골과 뼈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잘 닦아주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돼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치아는 치주인대라고 해서 그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해주는 아주 단단한 결합 조직 같은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쿠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치아에 뭔가 씹는 센 힘이 작용됐을 때 힘을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치아와 치조골을 단단하게 이렇게 엮어주는, 그래서 결합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세균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에는 뼈에 바로 붙고 치주인대 같은 이런 섬유적인 그런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인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센 힘이 바로 그 잇몸 뼈에 전달이 된다는 것들, 이런 구조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힘 빼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닿을 정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잇몸뼈인 치조골이 심각하게 녹아 더 이상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워진 환자. 살짝 보세요. 그렇죠. 요 두 개 중에 조금 더 밝은 거로 가도 될 것 같아요. 환자분이 얼굴이 조금 밝으신 편이어가지고. 치아가 없는 경우 이렇게 일반 틀니가 대안인데요. 마음은 임플란트를 하고 싶지만 잇몸뼈가 녹아내린 지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공치를 배열하면서 틀니를 이제 제작하게 되는 거죠. 뼈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뼈의 부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니 쪽에는 이제 단단한 뼈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금니 쪽에는 이미 이 발치를 하시고 틀니를 쓰시면서 뼈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깊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셔도 지금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긴 세월 값비싼 비용까지 치르며 심었던 임플란트. 치아를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잘 씹을 수 없는 고통 또한 환자들을 괴롭힙니다. 뼈가 다 녹을 정도로 염증이 바쁜 일에 쫓겨 살다 보면 가장 챙기기 힘든 것이 구강 건강입니다.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이성근 씨도 마찬가지죠. 여보세요? 예. 영업에 현장 일까지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그에겐 때를 놓쳐 식사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것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들이 주 메뉴인데요. 그중에서도 씹기 편한 면 종류를 가장 선호합니다. 우리 일하다 보면은 뭐 물을 우선 급한 거만 막아놓고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 그냥 식당에서 시켜도 먹고,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또 나. 그나마 짜장면은 쉽게 씹어 넘길 수 있지만 탕수육은 먹기 전부터 겁이 납니다. 딱딱해. 크기가 작고 부드러운 것을 고르느라 젓가락질이 분주한데요. 신중하게 하나를 골라 입에 넣어보지만 씹는 모습이 짜장면을 먹을 때와 달리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고기니까 조금 아파요. 이거 지금. 잇몸과 틀니가 부딪힐 때마다 전해지는 통증. 딱딱해가지고 못 먹고. 틀니가 헐거워지면서 먹지 못하는 음식도 늘어났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일이 가위로 음식을 잘라야 합니다. 요즘엔 혹시나 틀니가 빠질까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식할 적에 난 모르는 사람들 밥 먹을 적에나 또 며느리들 앞에서 밥 먹을 적에 혹시나 빠질까 봐 그게 제일 불안하죠, 항상. 임플란트를 미리 관리했다면 이런 불편함과 고통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는 남은 잇몸들이 더 이상 손상받지 않도록 구강 청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중입니다. 치아의 상실은 단순히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을 떠나 영양 결핍과 삶의 질, 외모와 발음의 문제까지 야기시킵니다. 수명이 길어진 지금 치아 건강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됐습니다. 편하세요? 네. 개운하세요? 그럼요. 치아가 건강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치아가 건강해 음식 많이 먹고 마음대로 되고 치아가 나쁘니까 그 애로사항이 많지요. 아이 보세요.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환자. 왼쪽으로요. 하지만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농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살짝 그렇고 네, 여기 다 농이 보이는 상태고요. 건드리면 피나는 염증 상태입니다. 지금. 치료를 받아도 왜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네. 원래 임플란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치아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원래 많이 껴요.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부위네요. 양치질을 해도 음식물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잘 낍니다. 아무래도 잇몸이 약하니까는 피도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고름이 있으니까는 염증이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아마 그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 일 때문에 또 차를 필 미룬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좀 너무 일을 크게 키워버렸죠. 그 임플란트 비용도 많이 드셨겠네요. 어때요? 아니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은요. 저는 쏜 하나 정도는 그냥 입에 넣고 다닌다고 농담 삼아지만은 여기 보면은 왼쪽 위에 어금니, 왼쪽 아래 어금니,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다 임플란트로 바꾸셨는데요. 원래 뼈 높이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길이가 한 8mm 정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칫솔질이 힘든 어금니 쪽에 집중적으로 식립된 임플란트. 개별 치아가 아닌 2개씩 묶어 크라운을 씌웠는데요. 이 경우 특히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2개가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잇몸에 묻혀 있기도 하고 2개가 묶여 있는 부분에서 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관리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의염에 취약합니다. 3개월마다 스케일링으로 치태, 치석을 제거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세균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도구를 이용해 잇몸 깊이, 임플란트 고정체에 낀 염증들을 제거합니다. 사실 박정균 씨가 이렇게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평소 갖고 있던 치주염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주염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주의염 발병률이 매우 높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주 세균들이 잇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은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들과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로 인해서 치주염이 있으셨던 분들은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보통 하나만 식립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연달아 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겼다면 워낙에 가까운 거리고요. 보철물을 통해서도 옆으로 세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의염이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플란트 식립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제거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다시 심는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다시 심기 위해 치료 중이라는 환자.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잇몸뼈가 심각하게 파괴돼 뼈 이식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할 만큼 상태가 나빠져서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통증이 많지는 않아요. 칫솔질을 하려고 그러면 피가 나고 약간 좀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불편한 상황이 아주 많았죠. 앞니 부분에 임플란트가 있었는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심해서 이 부위에 염증이 심한 걸로 오셨고요. 통증보다는 부어있고 냄새가 난다는 주소로 오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 냄새가 자꾸 난다고 하셔서 비강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서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비강으로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비강 쪽에 뼈 이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막아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다시 심기 위해선 잇몸뼈에 박혀있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만 했는데요. 그 과정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일반 충치나 뭐 이런 거 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빼고 난 다음에는 정말 통증이 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통증에 제가 얼굴 붓기에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얼굴 이거 찢어지고 여기 멍들고 여기서 태어난 게 딱 열흘 후에 태어났습니다. 심는 것보다 제거가 더 힘들다는 임플란트.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임플란트는 골유착이 일어난 다음에는 완전히 붙어있는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뼈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잡아 빼면 될 것 같지만 그 붙어있는 뼈를 갈아내지 않으면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mm 굉장히 짧은 뼈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플란트의 제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치조골이 녹아 흔들리게 되면 임플란트를 다시 심기 위해 발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연 치아와 달리 뼈와 나사못이 단단히 결합돼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위치에 따라 제거 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주위염이 위쪽 어금니에 발생한 경우 위턱뼈, 코 양옆으로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임플란트 제거 시 자칫 상악동이 뚫려 염증이 퍼지면 축농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하악은 잇몸뼈가 얇은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식립 시 하악 신경을 손상시켜 감각 손실이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론 잘못된 습관으로 임플란트를 잃기도 합니다. 그동안 임플란트를 잘 사용해왔다는 환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플란트를 해 넣었는데 그게 부러졌어요. 속에 있는 거를 빼내야 된대요. 이렇게 씹을 때마다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씹겠더라고요. 이만 딱 부러졌으면 빠지거나 이랬으면 그냥 다시 붙이시면 되는데 지금 임플란트가 부러진 거예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 부러진 쪽에 남아있는 거 저기가 이제 기둥이에요. 임플란트 고정체라고 하는 기둥인데 지금은 좀 불행하게도 옆에 있는 임플란트 그 고정체 자체가 뼈속에 박혀있는 게 부러져서 그냥 찢어진 거예요. 크라운과 나사, 고정체까지 모두 부러진 상태. 뼈속에 박힌 남은 고정체를 빼내야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흔들어서 발치를 하면 되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뼈들을 다 이렇게 갈아내서 그렇게 해서 뽑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긴장되세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이번엔 치주과에서 임플란트 재이식이 가능한지 잇몸뼈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나사가 좀 풀리면서 염증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긴 게 임플란트 내부에 나사가 풀려 흔들리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분이 부러져 나간 거죠. 예, 나사가 풀려서 이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미세한 갭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세균들이 들어가면서 주위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만약에 저자갑이 충분히 이 상태에서 가해진다면 이 나사가 부러질 수 있죠. 이 나사가 부러질 수 있고 이 지대주 부분이 부러질 수 있고요. 실제로 임플란트에서 나사 풀림 현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주 인대가 없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임플란트는 음식을 씹을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이런 수지갑, 위아래로 씹어주는 힘에는 강할 수 있는데요. 옆으로 받아주는 측방압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받아주는 힘 자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어금니로 씹을 때는 지디기면서 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씹는데 이럴 땐 당연히 수지갑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측방압도 당연히 가해집니다. 옆으로 가는 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받았을 때 혹은 충격이 한번 크게 가해졌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나사 체결이 잘못되었을 때 이럴 때는 나사가 지속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결국 나사가 풀릴 수 있고요. 나사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씹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면 임플란트 자체, 고정체 자체가 파절될 수도 있습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씹게 되면 결국 구조적 문제를 일으켜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무조건 강하고 튼튼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